쪽의 실전 문제 갑니다. 다음 글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평가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보통 다른 데서 공부하시는 학생들이 이거 비판적 사고라고 생각을 해. 비판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고. 자, 선택지를 보면 알아요. 선택지. 일단은 단락이 하나잖아. 그죠? 단락이 하나고 단락하고 선택지를 비교해 봤을 적에 예를 들어서 지문하고 선택지를 비교해 봤을 때 지문이 길어. 선택지가 좀 짧고 그럼 짧은 쪽부터 선택을 해. 선택지가 좀 길어 보여. 지문이 조금 짧아 보여. 그럼 짧은 쪽으로 선택을 하라고. 자, 아무튼 간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선택지부터 읽고 가도 되고 이거는 지문에서 한 문장이나 두 문장 정도 읽고 가도 돼요. 그래서 저는 지문을 먼저 선택을 하겠습니다. 바닥에 석 장의 카드가 있고 그중 한 장은 당첨이다. 내가 한 장을 골랐는데 아직 뒤집어 보지는 않았다. 딜러가 남은 두 장 중 하나를 뒤집었는데 당첨 카드가 아니었다까지. 처음부터 구체적 진술로 가고 있지요. 그것만 파악해도 돼, 그것만. 그래 놓고 1번 봅니다, 선택지. 실질적인 이익의 여부를 보여 문제 해결 방향, 중요한 건 문제 해결 방향. 그럼 문제 해결 방향이 나온다면 어디 나올까? 끝에 남아, 끝에. 끝에 가서 문제 해결 방향이 나오네. 다음에 2번도 문제 해결의 필요성. 나온다면 이것도 끝에 나와. 3번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나왔어 이미. 그죠? 그게 3번이 답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요게 문제를 푸는 기술이야. 요게 바로. 다음에 내가 아까 첫 문장, 두 문장, 세 번째 문장까지 읽고 시작을 했지요. 그게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지문이 한 단락짜리가 나오면 한 두세 문장, 한두 문장 이렇게 읽으면서 이 글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나 보다 파악을 해놓은 다음에 선택지를 보면 문제를 풀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 어떻게? 빨리. 다음에 4번. 실제 사건과 그 결과를 통해 현상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측면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그렇다면 일단 답이 될 수 있는 건 일단 가능성은 3번이 가장 높죠. 다음에 3번의 설명을 보면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재와 관련된 여기 뒤 일반적인 경향을 제시한다면 일반적인 경향은 어디 나올까? 지문 뒤쪽에 나오겠지. 그럼 앞에 구체적인 사례가 나왔으면 당연히 일반화 시키겠지요. 정답이에요, 3번. 이게 글의 공식이라고, 이게 바로. 요렇게 나온다고, 문제가. 딱 풀 수 있게 줘요. 요거 푸는데 걸리는 시간 1분 이내 풀어. 맨 마지막 문장 보세요. 43번에 맨 마지막 그러나. 또 하필 또 그러나가 붙어 있어. 실제로는 바꾸는 것이 유리하다. 바꾸면 확실히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미 수학적으로 증명되어 있다라고 일반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정답 3번입니다. 44번. 가와 나의 관계, 가 단락과 나 단락의 논리적 관계를 규명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서술 방식 문제예요. 결국에는. 자, 일단 이런 문제는 가단락을 먼저 읽고 시작을 하세요. 기어 입학제의 가장 심각한 부작용, 역기능은 사회계층의 고착이며, 고착 뜻이 뭐예요? 어떤 것에 들러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거. 다음에 어떤 것이 굳어가지고 변하지 않는 거. 두 가지 뜻이 있어. 어떤 것에 탁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거. 또는 어떤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굳어가지고 변하지 않는 거. 고착이라고 그래. 사회나 교육에 대한 어쩌고저쩌고 나와. 그래 놓고 나서 1번 가는 통념, 나는 반론. 근데 지금 가가 통념이라고 볼 수가 없어. 역기능에 대해서 얘기한 거니까. 가는 나의 전제이고 나는 가가 나의 전제라면 나는 결론이어야지. 왜 부연이 왜 나와 여기서. 전제 결론이 공식이잖아. 그죠? 다음에 3번. 가와 나는 동일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그러면 주장은 어디로 도망가 있어? 근거만 나와 있는 글이 어디서 세상에. 그죠? 그러니까 2번, 3번은 공식에도 없는 글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무조건 탈락. 1번은 가능해. 통념 나오고 다음에 반론 나오는 거 가능해. 이건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공식이 되는데 문제는 뭐야? 1번 단락에 통념이 없어. 문제는. 답은 자연스럽게 4번이 되겠죠. 4번. 가와 나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상반된 의견을 가진다. 나 단락에 보면은요. 네 번째 줄에 이런 상황에서 비록 이상적인 대안은 아니지만 기여 우대 입학 제도는 불가피한 선택이며 대세다라고 어느 정도 긍정하는, 그죠?
첫 단락에서는 기여 입학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 나단락에서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서로 반대로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이 44번 문제도 결국에는 2번, 3번 이 공식만 피할 수 있으면 2번, 3번 공식이 아니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 2번은. 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전제가 나온다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 결론이 나와야 돼. 다음에 4번. 근거, 가와 나가 다 근거면 주장이나 판단, 결론 어디가 있어? 전제가 있는데. 다음에 45번 봅니다. 지문 좋습니다. 44번 지문도 좋고 45번 지문도 좋아요. 자, 가달락 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모든 발명에는 다음의 조건들이 수반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발명의 조건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발명을 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입니다. 첫째, 그것은 어떤 인간적 필요를 충족하는 이기이기에 발명되고 존재하며,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요.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이런 말이 있죠. 둘째, 그러나 거의 언제나 그것이 기존 체제에 도전하는 어떤 위협 또는 위해로 의구심을 받게 돼.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물건이 발명이 되면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굉장히 꺼려하는 사람도 많게 돼요. 셋째, 그것은 실컨조컨 인간생활, 사회체제의 크고 작은 변화를 유발하는 영향을 끼치게 돼요. 넷째, 문화 진보에서 쓸모가 있는 한 사람은 그것과 더불어 사는 지혜를 그러니까 가달락에서 나올 거 다 나와서 지금 오히려 구체적이에요. 그죠? 그럼 얘가 전제야. 얘가 전제. 그럼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그 뒤에 뭐가 돼? 일반화시킨다고. 일반화시키는 게 결론이야. 답 1번. 뒤에 안 읽어봐도 돼. 문장 구성 공식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게 바로 뭐예요? 일반화, 귀납추론. 학생들이 이 단원 문제를 풀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죠? 뭐 따져야 되거든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따지는 걸 별로 좋아하질 않아. 국문학과 출신 학생들 중에 이제 공시를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 중에 이 문제 되게 싫어해요. 국문학과 학생들 더 싫어해요. 왜? 맨날 시나 읊고 소설책이나 읽던 애들이 이거 따지려면 환장하거든. 또 국문과 출신들이 나는 처음 봤어. 한 5년 전에 충북대 국문과 나온 학생이야. 문법 수업을 들으러 왔는데 몰랐어요. 다 끝날 때까지 걔가 수업을 다 들을 때까지. 나중에 가가지고 내가 내 생일날 걔가 선물을 했는데 청목 선생 탄신가라는 가사를 지어가지고 와, 뭐 여기 그 상춘곡 같은 가사를 지어가지고 내 휴대폰으로 보내줬어. 나 지금도 그 휴대폰에 내가 보관하고 있고 너무 귀한 선물이라 딱 그거 받는 순간에 이거 국문과 출신이네 이거. 내가 걔를 불렀어. 야, 너 국문과 나왔지? 그랬더니 말을 안 해. 근데 야, 국문과 나온 놈이 무슨 놈은 문법 수업을 왜 들으러 와서? 그랬더니 문법을 못해요. 국문과 출신들이요 문법을 잘 못해요. 일부러 하지 않으면 문법을 선택을 잘 안 해. 왜? 문법 따져야 돼. 근데 국문과 출신은 따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 저도 그래서 학부 때는 저는 문법을 아예 손도 안 댔어요. 왜? 따지는 게 싫어가지고. 대학원 가서 이제 한우 수업 씨가 하게 됐는데 그렇더라고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따지는 거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해. 46번 봅니다. 이것도 저 지문 좋습니다. 아주. 1단락 봅니다. 정보와 기술과 통신산업의 발달로. 일단 이게 제재예요. 세계는 더욱더 가까워지고 소통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여기 한글은 어떤 위상을 가질 수 있을까? 한글이 제재야. 과연 정보와 기술과 통신산업이 발달하고 이 한글하고 뭔 관계가 있을까? 실은 우리 한국이 인터넷 강국이 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한글 덕분이에요. 내가 보기엔 그래요. 솔직히 좀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아니야. 굉장히 객관적인 증거들이 굉장히 많아요. 첫째, 컴퓨터 자판만 보세요. 다음에 우리 스마트폰 자판만 보세요. 아마 우리 한글처럼 자판 그렇게 쉽게 익히고 쉽게 칠 수 있는 그런 글자는 전 세계적으로 없을 거예요, 아마. 한글의 오늘을 살펴봄으로써 미래를 예상해 보고자 한다. 그래서 여기서 주제문, 한글은 어떤 위상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주제문이야. 문제 제기했지요, 그죠? 근데 그 문제 제기를 어디서 했어? 첫 번째 단락 끝머리쯤 와서 했어. 그러니까 이 답은 어디 있어? 마지막 단락 결론에 가야 돼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놓고 문제 봅니다. 1번, 한글의 오늘을 살펴봄으로써 한글의 미래를 전망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첫 단락에 나왔잖아, 지금.
뭐, 한글의 국제적 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첫 단락에 나왔잖아. 질문이 그거 아니야. 한글은 어떤 위상을 가지고, 이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1번, 2번은 자동 탈락을 합니다. 1번 단락에서. 3번, 한글의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다른 언어의 단점을 지적. 이런 글 없어요. 이런 싸가지 없는 글 없어. 아무리 우리 한글이 소중하고 우수한 글이라고 해도, 글자라고 해도, 다른 나라 거를 까면서 이게, 그건 저 외놈 같은 발상이야. 다음에 4번. 상식선에서 멀어진 글이지, 그지? 디자인과 관련하여 한글의 가능성을 4번이 답이냐 아니냐요, 문제는. 그럼 디자인 얘기가 나오면 답인 거고, 아니면, 그러니까 이 문제 역시 정보 파악과 서술 방식이 합해지는 문제.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되기 때문에. 4번 단락에 보면, 4번 단락에, 4번 단락 세 번째 쪽 우측에 보면, 한글이 비로소 패션과 디자인의 소재로 각광받기 시작한 것이 나와요, 여기 지금. 거기서 정보가 확인되죠. 3번은 상식선에서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내가 그랬죠. 우리 공시나 수능에 나오는 글들은 가장 상식적인 글이 나온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글이 나오는 거지.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가장 상식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올바르고 가장 이상적인 삶은 어떤 삶? 평범하게 사는 삶. 평범하게. 때 맞춰서 공부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군대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거. 근데 우리 청년들이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청년들이 고통을 느끼잖아. 그죠? 나도 평범해지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지금 현재. 47번. 많이 틀렸죠. 문제가. 확 틀렸죠. 한 학생이 문자가 왔어. 선생님 이해가 내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틀렸다고. 문제 싹 바꿉니다. 거기 가나다라 마까지 있어요. 그죠? 근데 중간에 뭐가 없어? 바꿔요. 가나다라로 그냥 바꿔. 라를 다로 바꾸고 마를 라로 바꾸고. 자, 다음에 1번은 가나다라. 선택지 1번은 가나다라. 순서가 가나다라. 2번은 가다나라. 가다나라. 3번은 나가다라. 나가다라. 4번은 나다라가. 나다라가. 이렇게 바꾸세요. 그러니까 거기는 말을 다 빼고 라를 다로 말을 라로 바꾸면 이렇게 돼. 뭐 주관식으로 풀어온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자, 봅시다 한번. 온난화 현상이 일어난 주된 이유는 요 지문 좋아요. 대기 중에 뭐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글은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쓰는 거고, 다음에 지구온난화의 요인, 그죠? 이유, 뭐예요? 이산화탄소, 이거에 대해 쓰는 거예요, 지금. 설명문이죠. 특히 화력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연료를 태우거나 공장, 자동차, 비행기 등에서 동력을 얻기 위해 석탄이나 석유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뭐가 발생한다?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그럼 끄트머리가 지금 이산화탄소로 끝났어. 그러면 다음에 오는 문장은 앞에가 이산화탄소로 가야 돼. 정보가 연결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전에 내가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뭐 단락이 됐던 문장이 됐던 여기서 이렇게 끝났으면 여기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 여기 이렇게 끝났으면 여기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 여기 이렇게 끝났으면 여기 이렇게 시작하면 돼. 그래서 이 그 정보의 흐름을 묻는 문제인데 이 그 배열 문제가 예전에는 그 뭡니까 지시어나 또는 연결어만 가지고도 충분히 푸는 그런 쉬운 문제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문제가 안 나와. 지시어 연결어만 가지고는 문제 못 풀어요. 그만큼 문제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간에 지금 출발점이 두 개가 있죠. 가로 출발하는 게 있고 나로 출발하는 게 있고 그걸 잘 계산을 해야 돼. 가봅니다. 가. 그러므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지구가 받는 햇빛의 양이 줄어들지 않는 한 지구는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 할 적에 이산화탄소가 하나 보여 지금 앞에서. 그죠? 그러므로 다음에 나는 아예 처음부터 이산화탄소로 출발을 해요. 그렇다면 가달락 앞에 그러므로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가달락 앞에 가달락의 내용에 원인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지금
앞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가가 연결했을 때 연결이 잘 되냐 얘기요. 자, 나달락 봅니다.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서 햇빛이 지구 표면과 충돌해 생기는 열선을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지 못하도록 붙잡아둔다. 그러니까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가달락의 원인이야.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제일 앞에 나와 있고. 그렇다면 순서는 뭐 가가 제일 앞에 오든 뭐 어쩌든 간에 가 다음에 나가 오는 게 맞아. 가 다음에 나. 그러면 3번, 4번 일단 다 탈락되고 그죠? 다음에 1번, 2번 중에서도 가 다음에 바로 나가 오는 게 좋아. 왜? 인과관계니까. 그렇다면 답은 1번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4개를 한꺼번에 4개나 5개 문장이나 단락을 한꺼번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 4개나 5개 중에 2개나 3개 정도만 순서를 다 잡아놓으면 거의 답이 나와. 그러니까 한꺼번에 무리해서 다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못 풀어. 결국은 시간만 잡아먹고 또 보면은 다단락을 보면은 지구가 뜨거워진다는 것은 지구의 에너지 총량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해놓고 라단락에 뭐가 나와요? 이러한 반응의 결과로 하고 결론 단락이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라단락이 제일 뒤로 와야 돼. 그렇다면 3번이 맞는 답이 되겠죠. 48번 요 지문도 좋은 지문입니다. 이게 조금 쉽지가 않았죠, 그죠? 반응이 없어. 쉬웠다는 얘기인가? 막 어렵던데 이거? 쉽지 않은 거 찍을 때는 그냥 가나다라 마로 찍어 그냥 순서대로. 자 봅시다. 결국 여기 이것도 헷갈려요. 이거 연결어거든, 그죠? 결국이란 말이 들어갔으면 이게 오히려 더 뒤로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와. 결국 한국사라 하더라도 그것은 한국도 그것이라고 하는 지시어도 있어. 한국사만을 움직이는 어떤 고유한 특수성에 의해서 지배된 것은 아니다 하고 출발해요. 지금 선택지를 보니까 가로 시작하는 게 있고 라로 시작하는 게 있고 마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그걸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말 객관식으로 풀어야 돼요. 주관식으로 손댔다가는 시간만 굉장히 오래 걸려요. 자, 그래놓고 지금 가로 시작하는 거 하나 읽었죠? 그 다음에 뭐로 시작하는 거 읽어? 라로 시작하는 거 읽어.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나머지 이를 세계사와 떼어놓으려는 경향이 농후한데 이것은 뭐는 세계사와 떼어놓는 이 경향은 결코 환영될 성질이 것이 아니다라고 필자의 의견이 나오죠? 그럼 얘가 결론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논설문을 쓸 적에 사실 근거가 앞에 나오고 그 뒤에 가서 자기 의견이 나오잖아. 다음에 말을 보세요. 서양사의 연구 수준이야 어떻든 한국사의 연구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어리석은 잘못된 생각이다. 자, 라달락하고 마달락하고 내용상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죠? 즉 마달락은 라달락의 부연설명 단락이야. 그러니까 라달락 마달락이 앞에 있던 뒤에 있던 이 두 단락이 붙어 다니는 게 내용상으로 맞아요. 그렇다면 1번에 일단 가로 출발을 하고 라 마로 붙어 있고 2번에 가로 출발하고 라 마가 붙어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단락이 결론 단락으로 가 있죠. 2번은 그러면 다단락을 보세요. 따라서 한국사와 세계사와는 서로 떼어낼 수 없는 긴밀한 관계에 있다. 그렇다면 한국사와 세계사가 왜 서로 떼어낼 수 없는 긴밀한 관계에 있는지 그 원인이 나와야 돼. 근데 지금까지 읽은 단락 중에 문장 중에는 그 원인에 해당하는 문장이 없었어. 그러면 우리 지금 하나를 못 읽었잖아. 그죠? 그 하나가 뭐예요? 나달락이야. 그것은 세계 모든 나라의 역사에 한결같이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 밑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사와 세계사는 서로 떼어놓을 수가 없다. 보편적인 법칙 때문에. 그런데 그 보편적인 법칙은 또 어디서 나왔어? 가달락에서 나왔어. 어떤 고유한 특수성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특수성에 의해서 지배가 안 된다는 얘기는 뭐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얘기야? 보편성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나 다 단락이 실은 붙어있는, 연결되는 단락이에요. 이게 지금. 정답은 1번. 예, 아마 이런 문제가 나오면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49번.
49번문이다. 이것도 같은 유형의 문제죠? 자, 여기도 보니까 가달락을 먼저 보세요. 저기 선택지를 먼저 보세요. 가다라마 뭐 다 앞에 다 하나씩 나와 있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선택지 배열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는요. 틀림없이 정보의 흐름이야, 이거는. 정보의 흐름. 그러니까 정보가 같은 것끼리 묶으면 돼. 일단은 순서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정보가 같은 것끼리. 자, 가달락을 쭉 읽어보니까 끝에 네 번째 줄에 뭐가 있어? 산업혁명 이런 말이 있어. 산업혁명.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나달락을 읽어보니까 뭐가 있어? 정보혁명이 있어. 다달락을 읽어보니까 뭐가 있어? 정보혁명. 그러면 나달락하고 다달락이 하나 묶일 수 있어. 나달락하고 다달락. 그러면 다달락이 먼저 갈까? 나달락이 뒤에 갈까? 또는 나달락이 앞에 갈까? 다달락이 앞에 갈까? 오늘날 인류는 정보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고들 한다. 주지문이죠. 그래놓고 나달락이 좀 더 부연 설명하고 있죠. 그럼 다달락이 앞에 가고 나달락이 다나 이 순서가 일단 형성이 돼야 돼. 다나. 다나가 있는 걸 찾아. 다나가 묶여 있는 거. 1번 탈락, 2번 탈락, 3번 통과, 4번 다나 통과. 그죠? 다음에 라달락은 뭐예요? 산업혁명. 그러면 가달락과 라달락이 묶여 있어야 돼. 가와 라가 앞에 있던 뒤에 있던 하여튼 묶여 있는 거 찾아. 지금 3번, 4번 중에서 둘 다 묶여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아까 지금 3번, 4번만 남아 있었죠? 3번, 4번 중에서 가달락과 라달락. 가달락과 라달락이 묶여있는 게 3번도 라 가로 묶여있고 다음에 4번도 라 가로 묶여있는데 문제는 마의 위치를 정하는 이것만 정하면 되겠네. 마. 어느 시대에서나 그 시대의 지배적인 기술 체제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산업혁명에선 산업혁명에 맞는 기술, 정보혁명에서 정보혁명에 맞는 기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마달락이 실은 최초의 주지문이죠. 가장 일반적인 기술. 그럼 마달락이 일단 제 앞에 와 있는 게 답이 되겠고 그러면 답은 이미 정해. 다음에 50번.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겠지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문제. 제재와 관점을 잘 보세요. 제재. 특히 제재를 잘 봐. 이런 문제는. 역사는 어느 시대에 어쩌고 저쩌고. 다음에 니은, 문학은. 그래서 제재가 역사, 문학, 기억, 니은이 서로 달라. 근데 역사와 문학은 서로 대등한 관계야. 그죠? 역사도 하나의 학문의 장르고 문학도 하나의 학문의 장르고 서로 대등해. 따라서 하고 인과관계 연결어가 붙어 있죠. 인과관계와 연결어가 붙어 있을 때는 이런 그림을 그릴 때는 나눠야 돼요. 다시 한번 인과관계 연결어하고 역적관계 연결어 있지 얘네들은 그림을 그릴 때는 꼭 끊어야 돼. 그게 우리 약속이야. 이 문제에서. 그렇다면 기억, 니은을 하나로 묶어놓고 그런 다음에 따라서 해서 나눠야 돼. 그렇게 가는 그림을 찾아야 돼. 3번 아니면 4번이죠. 따라서 작가는 역사에 관련된 놈이야? 문학에 관련된 놈이야? 문학에 관련된 놈이야. 그죠? 다음에 리얼. 현실적 상황이 제시하고 만들어낸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리얼 주어가 뭐야? 주어가 생략돼 있어요. 지금 리얼에. 주어가 뭐야? 작가는 문학이 아니라 작가는. 다음에 미음, 그뿐만 아니라 무슨 관계? 첨가 관계. 그러면 리을에다가 미음을 첨가해야 돼. 그지? 그럼 디귿, 리을, 미음이 주어가 같아. 주어가 바로 뭐야? 제재야. 제재. 제재가 같아. 그럼 얘네들 묶어야지. 다음에 비읍. 그런 면에서 무슨 관계? 인과관계. 결론 내릴 때 쓰는 거. 인과관계라면 어떻게 하겠어? 끝 끊으라고 해서 내가 그죠? 정답 4번 되죠. 그래서 인과관계나 역적관계에서는 이렇게 끊어요. 자, 다음에 51번.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이 문제가 제일 싫다고. 차라리 순서 맞추는 게 낫지. 나 이거 싫어 죽겠대 이거 아주. 자, 봅시다. 의병 활동은 왜냐면 이거는 한 문장 한 문장 다 따져야 돼. 의병 활동은 외국 세력의 침략에 대한 항쟁으로서는 가장 격렬한 것이었다. 도입 주지문. 어떻게 격렬했고 누가 했는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그죠? 얘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 부연 설명 나오면 돼요. 우리 공식 외웠잖아.
그거 뭐가 어렵기는. 그것이 뭐예요? 의병활동은 무력에 의한 침략자 일본군과의 항전이었다. 부연 설명. 그러나 하고 이제 또 뭔가 틀어져, 그죠? 그러면 단락을 50번처럼 나눈다면 기역, 니은이 같은 단락으로 형성되고 디귿에서 또 끊어지겠지 한번. 그러나 의병을 이끈 의병장은 대부분 유학자들이었고 그들의 사상은 위정, 척사로 요약되는 것이었다. 주지문. 새로운 주지문. 그러나 때문에 새로운 주지문이 하나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문장은 또 부연설명문이겠지. 위정이란 유교 사상을 지키는 것이고 척사란 천주교를 위시한 서양 사상을 배척하자는 것이었다. 따라서 뭐예요? 결론문. 따라서 이것은 전통적인 양반사회의 신분 질서를 옹호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짐승의 나라가 되고 만다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이었다. 정답 3번. 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다 미음의 전제예요. 전제가 바로 뭐예요? 다른 말로 근거예요. 근거. 이런 문제 지금 51번 같은 이런 문제는요. 우리가 배웠던 단락의 구성 공식이 있죠. 그걸 갖다 대면 거의 다 풀려요. 그렇게 써있는 글들이야 이게 지금 대부분. 52번. 다음 글을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눌 때 단락 나누기는 어떻게 제재 관점이 바뀌면 나눠. 제재와 관점이 바뀌면 나눠.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제재 관점 의도 독서의 삼총사는 이 비문학의 처음이자 끝이다. 늘 이게 따라다녀요 이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경 생활을 해왔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소는 경작을 위한 중요한 필수 수품이지 식용동물로 생각할 수가 없었으며 그렇죠. 소 먹으면 큰일 나요. 농사를 못 짓는 걸 소가 이때는 소가 아니 경운기야. 단백질 섭취 수단으로 동네에 돌아다니는 개가 선택됐다. 예. 왜 개는 별로 쓸모가 없어. 그냥 먹으면 돼.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가 원래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만주에서 형성이 돼요. 물론 남쪽에 한반도에도 원주민이 있었는데 이제 내려오지 이렇게. 그때 이제 기마민족 시절에 그때 이제 주로 그 제사 음식으로 썼던 동물이 바로 개하고 닭이야. 근데 어느 나라든 문화인류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면요. 고대 사회 때 제사 음식으로 썼던 음식이 가장 즐겨 먹는 음식이야.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대부분 제사 음식으로 무슨 동물? 양을 썼어요. 양. 그래서 희생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 스케이프고트. 희생양이.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먹었던 고기가 바로 양고기. 양을 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옛날에 개고기와 닭고기를 가장 많이 먹었던 거는 개와 닭이랑 우리가 가장 가까웠다는 얘기야. 이제 개고기는 서양 놈들 때문에 지금 못 먹고 있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치킨 좋아하죠, 그죠? 이게 DNA가 있는 거예요. 치킨 좋아하는 DNA가. 그리고 이제 그 제사를 지낼 적에 닭도 잡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피를 뽑아요. 그래가지고 피를 군데군데 이렇게 떡떡칠을 해. 그게 이제 잡귀를 물리친다는 그런 의미래요, 그게. 그래서 무슨 귀신 영화 같은 거 옛날 보면은요, 개피나 닭피를 귀신한테 뿌리는 그런 행위를 하는 영화들도 있어요. 과학적인 건 아니고, 이제 민족마다 다 그런 샤먼이 있었지, 옛날에는. 다음에 기억. 프랑스 등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처럼 농경 생활을 했으면 틀림없지만 그들은 오랜 기간 수렵을 했기 때문에 개가 우리의 소처럼 중요한 동물이 되었고, 그렇지요. 개를 잡아먹으면 사냥을 못해. 당연히 수렵한 결과인 소 등을 통해 단백질을 섭취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문장도 단백질 섭취에 관한 문장. 지금 문장도 단백질 섭취에 관한 문장이 여기서 끊으면 안 돼. 그러니까 기역 문장까지는 계속 가지고 가야 돼. 니은 일반적으로 개고기를 먹는데 개고기에 대한 혐오감이란 새로운 논지가 형성이 되고 있죠. 새로운 관점이 형성되고 있죠. 여기서 끊어야지. 끊으려면. 그래놓고 끝까지 그 혐오감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나 식생활 문화를 달리하는 힌두교도들은 쇠고기를 먹는 서유럽 사람들에게 혐오감. 그 뒤에 거부감. 다 같은 말이잖아. 그죠? 이렇게 제재나 관점이 바뀔 때 끊어야 된다고. 단락 나누기 할 적에. 5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참 좋은 문제예요. 이런 문제 우리 공시에 정말 낼 수 있는 그런 문제. 53번 역시 순서 맞추는
미치고 팔딱 뛰죠, 그죠? 세상에 선생님 이런 문제를 어떻게만 일부러 맹글어놨어. 자,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나도 그 생각을 했어요. 이런 정도까지 나올 수가 있을까? 우리 학생들이 이런 정도의 문제를 풀어본다면 순서 맞추는 문제는 이제 얼추 완성이 될 것 같다. 근데 알고 보니 되게 쉬운 문제야. 자, 문제가 나왔는데 5개 이상이 나왔어. 순서를 맞추란 항목이 5개 이상, 5개, 6개, 7개 막 이렇게 많이 나왔어. 그때는 순서를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아까도 내가 순서부터 맞추라고 안 해. 같은 제재나 같은 관점을 가진 문장부터 뽑아내서 걔네들이 2개가 붙어있냐 안 붙어있냐, 그 순서보다는 붙어있냐 안 붙어있냐 이것도 보라고 그랬지. 이게 바로 그 문제예요. 자, 봅시다. 이에 비해 만화는 단점도 지니고 있다. 하여튼 뭐 이에 비해 그 앞에는 뭐 장점이 있겠지, 그죠? 하여튼 근데 이거는 가는 단점에 관한 얘기야. 나달락, 만화는 아동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흥미를, 이건 장점에 관한 얘기. 가달락은 단점에 관한 얘기. 라달락은 장점도 아니고 단점도 아니고 뭐 해야 한대 결론이네. 해결 방안이네, 그죠? 그럼 얘는 제일 뒤로 가야 돼. 그럼 얘가 제일 뒤에 가 있는 것부터 일단 찾아. 2번, 3번 탈락. 다음에 마달락 장점이죠. 바 단점이죠. 사 장점이죠. 아 장점이죠. 그러면 장점에 해당하는 것만 모으든가 단점에 해당하는 걸 모아서 그게 모아져 있는 것만 찾아. 자, 장점부터 볼까요? 나, 다음에 마, 바, 사, 아. 나, 마, 바, 사, 아가 몰쳐 있는 거 찾아. 순서는 관계없이. 4번.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마하고 장점도 있는데 거기에 지금 뭐가 껴있어? 가도 껴있어 지금, 그죠? 이렇게 끼면 안 된다고. 장점은 장점끼리 묶고 단점은 단점끼리 묶고 그런 다음에 순서를 잡아야 되는데 이 문제는 순서까지 잡을 필요가 없다고. 거기까지는 요구하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놓고 지금은 시간 많으니까 한번 이 4번 순서대로 읽어봐.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굳이 이런 문제를 풀 적에는 정확하게 순서까지 잡을 필요는 없다요. 그러니까 앞뒤 맞추고 같은 제재, 같은 관점을 가진 문장들 붙잡아내가지고 걔네들만 뭉쳐놓으면 거의 답은 나와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성격이 너무 완벽해서 그걸 다 확인을 하려고 그래. 안 그래도 돼요. 우리 공무원들도 조금 어영부영 해도 돼. 되나? 문제는 좀 이렇게 54번 논중의 짜임새 또 나오네.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외교 문제들은 미국이 무자비하고 폭압적인 독재자들을 지원했던 탓으로 생긴 문제들이다. 예, 그랬어요 지금까지. 예전에 누구야 9.11 테러 일으켰던 오사마 빈 오뎅, 나덴, 오뎅인 줄 알았어. 그 사람도 원래 미국 편이었었어. 미국이 지원해줬어요, 무기를. 그러다 이제 둘이 하다가 서로 이해관계가 안 맞으니까 미국이란 나라는요,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 그냥 바로 도망가 버려. 그러니까 이제 이 라덴이 어디로 가 붙어? 러시아, 소련에 가서 붙어. 러시아에 가서 붙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누구의 적이 돼? 미국이 적이 돼 버려요. 대부분에 보면은요, 여기도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와. 쿠바의 카스트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의 실책이 굉장히 많아, 그런 면에서는. 내가 자꾸 여기서 미국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이 돼가지고, 반미주의자가 돼가지고. 하지만 또 미국이 우리나라 도와준 거 사실이에요. 그것도 인정해야 돼. 근데 그 도와주는 것도 역시 그 나라, 그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지. 그냥, 당나라가 뭐 신라 미쳤다고 도와줘요? 그죠? 외교라는 거는 당사자, 우리나라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외교를 하는 거지. 우리가 손해보면서까지 외교할 필요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첫 단락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안 나와. 도입무이며 이게 주지문, 전제문이 돼. 니은, 쿠바에서 카스트로가 집권하게 된 것은 상술돼 있죠. 상술 예시. 다음에 디귿 또니까 뭐요? 대등 첨가 관계. 그러니까 니은하고 똑같아 얘는. 얘도 예시.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리을 더구나 이것도 첨가 관계. 그러면 니은, 디귿, 리을까지가 상술문이야. 상술문. 상술 중에서도 예시가 되겠죠. 중간에 부연 설명이 빠져 있어. 빼도 돼, 안 돼? 빼도 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결론 내려요. 따라서 그러한 독재 정권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미음이 결론. 그럼 결론이 났어 이미. 근데 뒤에 비읍, 시옷이 또 붙어 있어요. 얘네들 다 결론에 대한 부연 설명문이에요. 결론이 떨어졌어. 잘 들어. 결론이 나왔어. 근데 뒤에 또 문장이 하나 더 붙어 다녀. 한 개든 두 개든. 그건 따지지 마. 부연 설명이야. 앞에 결론에 대한 부연 설명. 안 읽어봐도 돼, 그거는. 왜? 필자가 결론을 내놓고도 뭔가 부족한 듯 하니까 거기다가 보충 설명을 한 거예요. 대체적으로 글이 그래요. 정답은 3번이죠. 왜? 미음이 결론이야. 그러면 앞에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다 이 결론에 대한 전제, 근거가 되는 거지. 기역은 일반적인 근거, 니은, 디귿, 리을은 구체적인 근거가 되는 거지. 55번. 또 순서 맞추는 거. 이것도 그렇게 뭐 앞에서 푼 문제에 비하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앞에서 워낙 어려운 문제를 다뤄봤기 때문에. 자, 순서는 이미 가로부터 가 하나만 딱 정해져 있죠. 이거 풀기가 쉬워. 가 하나를 기준 놓고 풀면 되니까 기준이 생기면 편해지는 거예요. 빈집털이범들의 표적이 되기 쉬운 집은 우유나 신문 배달 주머니 속에 열쇠를 넣어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요즘에 열쇠를 누가 써? 다 띠디디디기지. 형, 근데 그거 진짜 전문가들은 그거 잘 딴다며. 뭐 전기 뭘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100% 다 따진다며 그게. 오히려 키를 쓰는 게 더 안전하다는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화재가 났을 경우에 띠디딕 하는 이 열쇠가 작동을 안 하는 경우, 열받으면 작동을 안 해서 문을 못 여는 경우도 있대. 안 해서. 뭐 해야 돼 도대체. 현관문 기대고 자야 되나? 다음에 현관문에 광고 전단지가 많이 부착되어 있거나 문 앞에 신문이 쌓여 있는 경우, 아파트 저층과 일반 주택의 베란다나 논에는 잠그지 않은 집이다. 빈집털이의 표적이 되는 구체적인 사례. 그럼 이 글도 일반화로 갈 거야, 그죠? 가면 갈수록 일반화 될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나, 다, 라, 마, 다 지금 4개가. 그죠? 두 번째는. 그럼 읽어, 그냥. 범인 검거를 위한 경찰의 노력은 이때 읽을 때 어떻게? 지시어나 또는 연결어나 또는 그 문장의 핵심어 잘 봐. 이건 나달락의 핵심어는 뭐예요? 경찰의 노력이요. 경찰의 노력. 다음에 다달락을 읽으면 핵심어가 뭐예요? 끝에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대요. 거기 필자의 의견이야. 라달락은 뭐예요? 범인의 흔적을 모두 훼손할 경우. 이게 중요해. 다음에 마달락은 또 불 꺼진 아파트만. 아까 가달락에서 이런 아파트는 도둑의 표적이 된다고 그랬는데 마달락도 읽어보니까 이것도 표적이야. 그러니까 가달락 뒤에 뭐가 가야 돼? 마달락이 가면 되죠. 이 게임이에요. 한 개만 맞추면 돼요. 이거는 지금. 그래서 순서는 가달락, 마달락, 다음에 다달락.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왜 그래? 건들면 현장 훼손이 돼버려. 증거 수집이 안 돼. 그러나서 맨 마지막에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재언이라고 재언. 충고해주는 말 있죠.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라고 이제 충고해주는 말도 있어. 결론에 가면은 이런 말들을 재언이라고 그래. 재언. 해결 방안을 제시하거나 재언을 하는 부분은 대부분 다 어디에 위치해? 결론에 위치를 해요. 다음에 56번. 순서 맞추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순서 맞추기의 하이라이트. 지문 좋습니다. 지문 꼭 한 번씩 읽어봐야 되는 지문. 참 환장하죠, 그죠? 자, 일단 가달락부터 갑니다. 지금 선택지를 보니까 가, 나, 마 요 3개가 지금 앞에 있어, 그죠? 이것부터 일단 기준을 잡아야 돼. 가, 서로 상반되는 문화는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틀렸다 하는 결정적 판정이 불가능하다. 첫 문장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첫 문장이 앞에 있을 법한 단락의 끝 문장과 내용이 거의 연결이 되거든.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 그죠? 그러니까 첫 문장 이렇게 긴 단락, 긴 글을 가지고 순서 맞추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요 부분이 키야. 요 부분이. 그래서 급할 때는 그 앞뒤만 읽고도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나 진위, 선악 그리고 미추에 대한 결정적 절대적 기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모든 믿음 그리고 윤리적 및 미학적 가치가 다 똑같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술작품의 평가에는
수학과 과학의 경우와는 달리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절대적 평가 기준은 없으나, 그렇죠? 상대적으로 가치의 우월성이 어느 정도 가려질 수 있다. 맨 마지막 문장, 첫 문장, 없으나 뒤에 상대적으로 가치 요 문장. 다음에 나봅시다. 개방시대에 들어서 딱 첫 문장 읽는 순간에 느낌이 팍 안 와요? 이거 첫 단락? 딱 오잖아, 그죠? 첫 문장, 첫 단락 첫 문장은 무지하게 짧게 가요. 이게 키야. 그러니까 문제를 줄 때 시험관들이 풀게 준다고, 이렇게. 자, 보세요. 개방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개방시대에 들어서고 있다요. 그 이외에 아무 정보도 없어. 이건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라 추상적이어도 무지하게 추상적이에요. 그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주지문이에요. 최근 들리는 세계화 혹은 국제화라는 구호는 우리가 개방 세계에 살게 됐음을 새삼스레 알려주는 말이다. 개방된 대양에서 서로 다른 파도와 물결이 해일처럼 격렬하게 부딪히고 밀려온다. 소설 방식, 유추, 비유. 이러한 바다에서 우리의 파도와 물결이 다른 선진국 서양의 파도와 물결 밑으로 깔리고 옆으로 밀릴 위험을 안고 있다. 즉 세계 다른 나라의 문화, 특히 강대국들의 문화가 우리나라로 밀려 들어와. 그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수용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쓰는 글, 이런 문화 충격이나 문화 전파에 대한 글들이 시험 문제에 자주 올라와요. 그래서 이 지문이 좋은 지문이라고. 왕의 남자보다는 헐리우드 영화를 더 좋아하고 아리랑보다는 아이돌 그룹이 압도적 갈채를 받고 곰탕 간판이 커피 전문점 간판으로 대치되고, 어이구 참 맞는 말이요, 그죠? 그러면 나달락이 딱 보면은 딱 첫 단락이에요, 이거. 첫 문장 때문에. 그러면 2번, 3번에서 기준을 잡아야지. 2번, 3번. 그러면 2번, 3번을 보니까 라달락은 똑같이 두 번째 단락으로 돼 있죠. 문제는 마까진 다 같아. 되게 편해졌어. 그러니까 처음 기준 잡아서 푸는 문제는 뒤에서 약간 편한 측면이 있어. 그럼 기준을 그럼 어디서 잡아야 돼? 가다냐 다가냐 이거요. 싸움은 가다인데 문제는 가가 앞서냐 다가 앞서냐 요 싸움이에요. 자, 아까 가는 읽었잖아, 그죠? 그러면 굳이 라, 마, 이 단락 읽을 필요 없어요. 시험장에서는 굳이 이거 읽을 필요 없어요. 뭐부터 읽어? 다단락. 한 문화의 진보 발전은 다른 문화에 열려 있어야 이루어진다. 다른 문화의 자극을 받고 그 문화가 갖고 있는 새로운 자양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야만 맞지? 진보 발전이 가능하다. 문화 전통의 성장은 기존 전통에 대한 투명하고 투철한 주체성이란 토양을 지속적으로 일굴 때만 가능하다. 자, 보세요. 지금 다단락이 뒤에 가게 되면 이 글의 결론 단락이 돼. 가단락이 뒤에 가게 되면 이 글의 결론 단락이 돼. 그렇다면 결론 단락으로 타당한 단락이 뭘까, 이걸 찾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때 이렇게 나같이 무식하게 읽으면 안 된다고. 어디를 읽어? 맨 마지막 문장만 읽어봐. 이게 결론의 성격을 갖고 있나 없나. 가단락의 끝에 상대적으로 가치의 우월성이 어느 정도 가려질 수 있다 하고, 요거 하고, 다음에 다단락의 끄트머리 보세요. 중요한 것은 거기 폐쇄적 배척이나 거부가 아니라 개방적 수용에 의한 주체적 소화가 필요하다. 뭔가 주장하고 있죠, 그죠? 거기다가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개성 있는 보편적 가치를 창조하는 작업이 다 이게 필요하다, 이거. 어느 쪽이 더 결론 같아요? 단락의 성격이라는 게 있잖아. 첫 단락은 첫 단락 같은 느낌이 있어, 그죠? 그게 단락의 성격이야. 마지막 단락은 마지막 단락 같은 그런 느낌이 와야 돼. 완결성, 그죠? 그게 와야 돼. 그게 단락의 성격이야. 결론 단락의 성격.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받으면은 이 문제들, 아마 우리 비문학 문제에서는 이 문제가 좀 까다로운 문제예요. 근데 그 성격의 느낌만 잘 받을 수 있다면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거침없이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 지문이 길어서도 푸는데 크게 어렵진 않았죠, 그죠? 푸는 방법만 알면 그게 풀려요, 문제가. 그리고 내가 안 읽었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 좀 봅시다. 중요한 부분. 다단락은 이미 읽었고 중요한 부분은 끝에 두 문장, 라단락. 이런 가운데 외래 문화로 인한 우리 전통 문화의 오염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은 당연하다. 하고 다음에 끄트머리. 다른 문화 수용 방식에 있다. 여기서 문화의 상대성, 전통성과 보편성, 세계성의 관계가 검토되어야 한다. 다음에 마단락. 문화는 인간 집단의
지적, 윤리적, 미학적 표현. 그래서 마달락의 윤리적, 미학적 이 단어하고 다음에 그 가달락의 윤리적, 미학적 이 단어가 또 겹쳐요. 그러니까 가달락하고 마달락이 실은 연결이 돼요. 답을 보면은 마 다음에 가가 있잖아. 정보가 흐르잖아 이렇게. 반면 마달락의 끄트머리. 감각이나 미학적 기호뿐만 아니라 선악에 대한 윤리관이나 자연현상의 본질에 대한 믿음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 좋은 지문이에요. 아주. 그래서 순서 맞춰놓고 한 두세 번 정도 꼭 정독해서 그 지문 내용을 머릿속에 집어넣어. 자꾸 지문이랑 친해져야 돼. 그 문학도 작품을 기억하라고 그랬지요. 비문학도 지문을 기억하세요. 지문을. 자, 57번 문제는 두 문제가 나가 있어요, 지금. 일단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것도 지문 좋습니다. 하긴 거의 안 좋은 지문이 없어. 거의 좋은 지문만 내가 애써 갖다 지금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그래, 문제를. 한국인의 체면과 눈치 문화, 이거, 그쵸. 우리 한국인들, 아까 명분론, 도덕적 명분론, 이게 체면이 체면. 그래서 양반은 겹불도 안 쨘다, 체면 때문에. 그런 지문하고 지금 그 지문을 배워놓고 이걸 보면 좀 연결이 돼요, 이렇게. 다음에 눈치 문화. 우리 한국 사람들 참 남 신경 많이 써. 남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살죠. 근데 그게 아주 나쁜 것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은 그만큼 사회적인 어떤 관계를 중요시 여긴다는 거야. 여기도 나와요. 그런 내용이.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혹자는 저는 조금 이 나이 먹어서도 그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체면과 눈치 이거에 나는 개의치를 잘 않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좀 내 멋대로 사는. 그래서 조직 문화에 적응을 잘 못하는. 그래서 항상 프리랜서로 살아가는 나쁜 점이지 그거는. 혹자는 체면 차리고 눈치 보는 습관을 우리가 가진 나쁜 점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기억 문제가 뭐야? 58번. 접속부사 연결어 넣는 문제. 그러나가 들어갈 자리를 찾아라요. 근데 주장한다 다음에 그들이 누구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 사람들. 관점 바뀌어 안 바뀌어? 관점이 바뀌어야 그러나가 들어가지. 관점이 안 바뀌어, 그죠? 걔네들 똑같은 애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그리고가 들어가야지. 그리고 그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여기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이러한 주장을 하기에 앞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이런 주장을 하기에 앞서. 그러니까 여기 그러나가 들어가야지. 57번 문제는 이제 단락 간의 관계를 묻는 문제. 나는 가의 상술 단락이 아니라 반론 단락이지. 왜? 이 58번의 접속부사 그러나가 나 단락 앞에 들어가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그죠? 두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자, 중요한 거 봅시다. 나달락에 왜 우리가 체면을 차리고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일까? 우리 사회를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사회 현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이다. 다달락. 우리 사회를 깊이 이해하고 우리 사회 현상을 이야기하기. 이 문장은 이 글을 쓴 필자의 의도예요. 의도. 다달락. 두 번째 줄, 한국인이 그만큼 사회적인 행위를 위한 고려를 하고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그 밑에 사회적 행동의 중요한 기준이 됨을 의미한다. 다음에 디귿, 얘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 이를 일종의 눈치라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체면 차리고 눈치를 본다는 것은, 이렇게부터 중요한 문장의 내용상 체면 차리고 눈치 본다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 사회적 존재임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할 적에 디귿에는 부연 설명, 즉 다시 말해서 뭐 이런 게 들어가야죠. 다음에 리을도 부연 설명, 즉 다시 말해서. 끄트머리, 이렇게 볼 때 인과, 이 결론 유도할 때 쓰는 연결어죠. 체면과 눈치는 우리 사회의 윤리성을 지탱해주는 문화로 볼 수도 있다. 체면과 눈치의 역기능이 아니라 주로 순기능에 관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현상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죠? 긍정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면이 있는 거고, 부정적인 면을 보면 부정적인 면이 있는 거. 항상 선과 악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좋게 보는 게 좋겠죠. 예. 자, 논리와 관련된 것들. 추론이 뭐라고? 새로운 생각을 이끌어내는 과정이라고. 새로운 생각을 이끌어내는 과정. 뭐라고요? 쉽게 설명하면 여기는 뭐 추론이나 어떤 알려진 사실 판단을 전제로 하여 하여튼 어렵게 설명돼 있어. 쉽게 설명하면 새로운 생각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추론이라고 한다더라. 종합반에서 이미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때 새로운 생각을 이끌어내려면 이끌어낸 새로운 생각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결론이라고 그래. 그러면 얘를 이끌어내려면 그 앞에 뭔가 다른 생각이 있었어야지 얘를 이끌어낼 거 아니야, 그죠? 그 앞에 있었던 생각을 전제라고 지금까지 배운 거예요, 다. 다른 말로 이 전제를 뭐라고 한다고 돼요? 근거 또는 논거. 다음에 결론에 해당하는 뭐라고 한다고? 판단, 주장이라고도 말을 해요. 이렇게. 같은 말, 다 같은 말. 그때 전제 쪽이 사이즈가 커. 그러면 연역추론. 결론 쪽, 전제 쪽이 사이즈가 작어. 귀납추론. 자, 거기 책을 보세요. 거기 연역법과 귀납법의 구별 그래가지고 모든 포유동물은 심장을 갖고 있다. 대전제, 그다음에 소전제, 모든 소는 포유동물이다. 따라서 모든 소는 심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나가면 전제가 모든 동물이잖아, 그죠? 결론에서는 뭐야? 소가 모든 동물에 포함되죠. 그러니까 결론의 개념이 사이즈가 작어. 연역추론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도 돼. A라는 소는 심장을 갖고 있다. B라는 소는 심장을 갖고 있다. C라는 소는 심장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소는 심장을 갖고 있다. 그때 A라는 소, B라는 소, C라는 소는 각계의 소지요. 각각의 소. 근데 결론에 가서 모든 소로 통합해버리죠. 이건 일반화 귀납추론. 그래서 추론 문제 푸는 법 아까 설명했지요. 추론 문제 푸는 법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예, 항상 추론 문제가 나오면 꼭 문제에는 두 문장이 나와요. 두 문장 이상이 항상. 두 문장, 세 문장. 한 문장 갖고는 추론이 안 돼. 문장이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 있어야 돼. 이렇게 두 개. 전제에 해당하는 문장, 결론에 해당하는 문장. 두 문장이 나오는데 그 두 문장 중에 어떤 쪽 문장이 전제인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 그럼 나머지 한 문장이 결론이 되겠지. 그때 파악하는 법은 어떻게 하라고? 두 문장 사이에 그 상태, 시험 문제 나온 그 두 문장 그 상태 그대로에다가 그 사이에다가 인과관계 연결서를 넣어서 읽어봐. 말이 되면 앞에가 전제, 뒤가 결론, 말이 안 되면 앞에가 결론, 뒤가 전제 이렇게 된다고. 이것부터 구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제와 결론의 사이즈를 재라고. 그러면 끝. 그때 전제가 크면 연역추론, 전제가 작으면 귀납추론 이렇게 가면 된다고요. 근데 그걸 그렇게 어려워하네. 문제를 주면. 왜? 어렵게 배워서 그래. 어렵게 배워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음 귀납추론은 자, A라는 소는 심장을 갖고 있다. B라는 소는 심장을 갖고 있다. C라는 소는 심장을 갖고 있다. 겨우 세 마리 갖고 증명이 돼야 안 돼. 이 세상에 소가 심장 없는 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도 심장 없이 태어난 사람 있어요. 그래서 인공심장 달아줘요. 그죠? 이게 귀납추론은 항상 오류가 생겨요. 빈틈이 항상 있어요. 자, 과학적인 패러다임이 어디 갔어? A에서 B로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A에 분명히 뭔가 오류가 있기 때문에 B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이 오류를 극복한 사례가 B가 되는 거예요. B도 오류가 있으니까 또 C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 가장 대표적인 연구 방법이요. 귀납추론이에요. 연역추론은 A는 B다, B는 C다, C는 A다 이런 식으로 공식이 있어. 여기 보세요. 모든 포유동물, 그 다음에 심장, 그 다음에 소전제, 모든 소, 포유동물, 그 다음에 결론에 모든 소, 심장 이런 식으로 그 모든 포유동물 A라고 해봐. 심장을 갖고 있다를 B로 해봐. 모든 소를 C로 해봐. 포유동물은 뭐야? A였어. 그죠? 모든 소는 C였어. 심장을 갖고 있다는 A였어. 그래서
뭐요? A는 B다 이런 식으로 그 A, B, C 그 배열만 맞게 거기다 단어만 집어넣어주면 연역 추론은 100% 완벽한 거예요. 그 공식만 지키면. 그래서 연역 추론을 다른 말로 공식적 추론 또는 형식적 추론이라고도 해. 형식만 맞으면 돼. 근데 귀납 추론은 늘 뭐가 있어? 빈틈이 있어. 오류가 있어. 근데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발견한 진리들은 과연 절대 진리일까요? 만약 절대 진리라면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것만 하면 돼. 근데 끊임없이 또 인류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 왜? 그 진리보다 더 진리에 가까운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인간은 영원히 진리를 못 구할 수도 있어. 하지만 가면 갈수록 더 가까운 진리값에 다가가겠지요. 그죠? 그래도 오류는 있어 없어? 그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추론으로 가기 때문에? 귀납 추론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 한계. 이 연역 추론은 한계가 있어. 세상에 연역 추론으로 풀리는 추론이 거의 없어요. 세상에는. 자, 그래서 귀납 추론에는 일반적 귀납 추론이 있어. 일반적 귀납 추론. 하위 개념에 속하는 사례들을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확장하여 상위 개념에 속하는, 이게 바로 아까 A라는 손이 심장을 갖고 있다, B라는 손은 심장을 해서 따라서 모든 손은 심장, 이게 일반적 귀납 추론. 이게 바로. 그때 일반적 귀납 추론을 하다가 오류가 생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때 생기는 오류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야. 야, 내가 어제 갈비를 먹다가 이를 부러뜨렸어. 너희들도 갈비 먹지 마. 다 입 부러져. 아니, 내가 입 부러졌다고 뭐 다 입 부러져? 지가 갈비를 먹다가 잘못했으니 얘가 부러지지, 그죠? 그게 성급한 일반화예요, 그게 바로. 다음에 따라해. 통계적 귀납 추론, 실험적 귀납 추론. 같은 말인데 사회학에서 말을 하면 통계적 귀납 추론이고 자연과학에서 말하면 실험적 귀납 추론이에요. 그때 이제 자연과학은 워낙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국어 파트에서는 주로 이제 사회가 같은 문과 쪽만 얘기를 해요. 그때 통계적 귀납 추론에서 오류가 생기면 잘못된 통계의 오류라고 그래. 그때 그럼 통계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아니, 통계 오류 발생해요. 그래서 통계치를 발표할 적에 TV에서도 보면은요, 오류가 발생하면 오차 범위를 발표해 주죠. 얼만큼 틀릴 수가 있다라고. 그럼 통계를 내서 발생을 하는 오류는 왜 발생할까? 도대체 뭐 때문에 발생할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표본 집단 추출을 잘못해서요. 그것밖에 없어. 혹시 문제는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알아두세요. 통계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 첫 번째, 표본 집단 추출을 잘못해서 그런 거야.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 표본 집단만 잘 추출하면 거의 오류가 발생을 안 해요. 그때 통계적 귀납 추론을 했다가 오류가 발생하면 무슨 오류? 잘못된 통계 오류라고 합니다. 잘못된 통계 오류. 잘못된 통계 오류. 예, 인과적 귀납 추론이라는 게 있어요. 즉, 이 모든 것을 인과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때 인과적 귀납 추론을 했다가 오류가 발생을 해요. 잘못된 인과관계 오류라고 그래. 시작. 잘못된 인과관계 오류. 인과관계가 없는데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경우야. 예를 들어서, 야, 나 오늘 재수 좋을 것 같아. 왜? 나 오늘 출근하다가 장례식차를 봤거든? 그 사람은 장례식차를 보면 재수가 좋은가 봐. 그러면 맨날 봐야지. 장례식장 옆에 살면 되잖아. 그지? 그럼 아침마다 보고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게 무슨 인과관계가 있냐고. 뭐 그런 것들. 다음에 따라합니다. 유추. 많이 듣던 거죠? 이 유추가 바로 귀납 추론의 유비 추론의 준말이요. 그래서 유추를 하다가 오류가 발생했을 때 따라합니다. 잘못된 유추 오류. 잘못된 유추 오류. 네, 추론 문제 푸는 법 1번, 2번 내가 설명한 거 그대로 있어요. 자, 논리 오류. 아까 얘기를 했지요. 논리, 즉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설정이 돼. 인과관계. 즉 필연성이 있어야 돼. 필연성이 있다는 얘기는 즉 얘네들이 서로 말이 되면 뭐라고 그래? 논리적이라고 그래. 말이 안 되면 비논리적이라고 그래. 말이 되면 자연적이라고 그래. 자연스럽다라고 말을 해. 어떤 친구가 말을 하는데 앞뒤가 안 맞아. 말의 앞뒤가 안 맞아. 그때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말도 안 되는 말 좀 하지 마라. 그러죠.
논리의 오류는 논리도 한자어, 오류도 한자어 5글자예요. 이 논리의 오류를 6글자 고유어로 표현하면 말도 안 되는 말 이거잖아,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말이 왜 안 되는지를 규명하는 게 우리가 배울 거예요. 주로 어디서 많이 틀려? 이쪽에서. 논리 오류가 발생을 하면 어디부터 틀려? 여기부터 틀려요. 수학에서도 여러분도 배웠잖아. 집합과 명제에서 참, 참은 참, 참, 거짓은 거짓, 거짓, 참은 거짓. 여기가 거짓이면 100% 거짓이야. 여기서 틀릴 확률이 높아요. 여기서 틀리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쪽과 이쪽이 왜 말이 안 되는지 그거를 규명하는 게 논리 오류인데, 최근 들어서 논리 오류 문제가 저 공시에서도 잘 안 나와요. 수능에서 빠진 지는 한 10년 됐어. 근데 작년까지 나왔었어. 작년까지 논리 오류 문제가 우리 공시에. 근데 금년에는 거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논리 오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빠졌어. 예년에 비해서 빠지고 있는 추세에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깊이 있게 공부하지 말고 필요한 것만 그냥 공부를 해두세요. 첫 번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하고 꼭 같이 배워야 되는 게 뭐야? 우연의 오류라는 거 있어요. 자, 여기에 일반적인 상황, 여기에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이 있을 때, 자, 여기서 이쪽으로 추론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런 추론을 귀납추론 일반화야. 그쵸? 왜 전제가 이쪽이니까. 화살표가 항상 전제에서 결론 쪽으로 향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오류가 날 수가 있어. 이때 날 수 있는 오류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지금까지 공시 역사상 지금까지 오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왔던 오류가 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고, 최근 2, 3년 동안 가장 많이 나온 오류가 잘못된 유추의 오류. 서술 방식도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온 서술 방식이 유추예요. 시험 문제.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 요즘에 트렌드는 유추야. 다음, 여기 봐. 얘를 전제로 해서 이렇게 추론하다가 틀릴 수도 있죠. 이렇게 가는 거는 일반화의 구체화야? 구체화예요. 이거 연역 추론이에요. 이렇게 추론하다가 틀리면 무슨 오류? 우연의 오류라고 그래. 우연의 오류. 예를 들어서 이런 예문, 싼 게 비지떡이야. 그런 말이 있지, 그죠? 싼 게 일반적으로 싼 게 비지떡이야. 그런데 나 이 와이셔츠 공짜로 얻었어. 아니, 공짜는 아닐 거야. 저기 양복을 샀더니 와이셔츠, 넥타이 이런 걸 공짜로 공짜는 아니겠지, 그지? 분명히 공짜는 아니야. 근데 말이라도 그걸 사면은 공짜로 넥타이도 주고 뭐 벨트도 주고 뭐 하여튼 내가 그 잘 이용하는 단골집이 있어요, 대전에. 그럼 양복값도 싸. 하여튼 가면은 양복값이 다른 집보다 싼 데다가 그런 거 주니까, 공짜로 주니까 그걸로 가게 돼요. 사람이 이상하게. 근데 분명히 그 가격 속에는 이 가격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말이라도 공짜라고 하니까 그냥 기분 좋은 거예요, 그죠? 싼 게 비지떡이야 라는 말이 있는데, 실은 싼 것도 잘 고르면 좋은 게 있어요, 그죠? 싼 게 비지떡이야. 그러니까 이 물건은 비지떡일 거야. 못 써. 근데 좋은 물건이야. 그거 알고 봤더니 오류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지요. 이렇게 가면 우연의 오류라고. 이 물건 싸서 못 써. 이 물건도 싸니까 못 써. 이 물건도 싸니까 못 써. 그러니까 얘네들은 싼 게 비지떡이. 이렇게 가면 일반화된 거야. 이때 오류가 생기면 성급한 일반화야. 그러니까 전제 결론을 왜 구분해야 되는지 알겠죠? 논리 오류를 풀 적에도 전제 구분을 꼭 구분을 해야 돼. 이렇게 차이가 나요. 요게 또 한 개가 있어. 뭐가 있냐면 전체 집합. 집합의 특성. 이 전체 집합을 이루는 원소. 개별 원소의 특성. 원소가 모여서 전체 집합이 되죠. 그죠? 그때 요렇게 가. 원소가 뭐해서 결합을 하면 전체 집합이 되지? 결합. 전체 집합을 나누면 원소가 되죠? 분할. 나눈다는 뜻으로, 또는 분해.
자, 어떤 개별적인 원소가 예를 들어서 산소 2개하고 수소 1개하고 결합하면 물이 된대. 그러니까 물은 기체일 거야. 환장해요. 산소도 기체잖아. 수소도 기체잖아. 산소 2개하고 수소 1하고 결합하면 걔도 기체일 거야. 오류 났어 안 났어? 났지요. 무슨 오류? 두산 베어스가 이번에도 또 페넌트 레이스 1위 돼? 하여튼간 거가 1위 팀이야. 잘하는 팀이야. 그러니까 두산 베어스 팀의 선수들은 한 사람이 다 최고의 야구 선수야. 예요? 아니죠, 그죠? 이렇게 갔잖아. 이번에는 무슨 오류? 전제 결론을 꼭 나눠야 되는 경우가 2경우가 있다. 오류에서요 지금. 그래서 추론 문제는 오류 문제도 추론 문제예요. 오류가 뭐예요? 추론을 잘못했을 때 생기는 게 오류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론 문제, 오류 문제도 추론 문제라고. 추론 문제에서 꼭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전제 결론부터 구분하는 거예요. 기본이. 자, 다음에 잘못된 인과관계 오류. 아까 내가 얘기했었죠. 다음에 잘못된 유추의 오류. 그러니까 유추는 유사성에 의해서 비유를 하는 건데, 자, 의사가 난해한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학서적에서 그 사례를 찾아보는, 환자가 왔어요. 도대체 모르겠어. 그럼 의사는 책을 찾아서라도 보고 그걸 고쳐야지, 그지? 그런데 업듯이 하고 뭐가 보여? 유추할 때 쓰이는 단어가 보이죠? 이게 유추의 오류. 이거는 금방 눈에 띄어. 듯이처럼 이게 꼭 들어가. 난해한 사람,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이 책을 본다고 난해한 공무원 시험 보는 공무원 시험장에서 책을 펴놓고 보면은 그거는 컨닝이야, 컨닝, 부정행위. 아무리 비슷하게 비유를 해서 이렇게 비유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다음에 결합의 오류 설명했지요. 제가 알고 있는 신랑 고명석 군은 훌륭한 인물입니다. 또한 신부 최알뜰 양도 훌륭한, 둘 다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면 훌륭한 가정을 이루고 평생 백년해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바라는데 근데 똑똑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왜 이렇게 잘 쪼개지나 몰라. 그 왜 사회적으로 조명한 또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물론 잘 사는 분들도 있는데 서로 고집이 세서 그래, 그게. 다음에 분할의 오류 아까 내가 설명했었지요. 자, 나도 여자지만 앞만 봐도 진실이 얼굴은 예쁘단 말이야. 그렇지 않니? 그랬더니 얘는 진실에 치켜 올라간 눈썹이 그렇게도 예쁘단 말이니? 우리가 예쁘다라고 하는 것은 얼굴 전체 인상을 가지고 파악하는 거지, 그죠? 그 중에서 뭐 하나만 가지고, 아니 하나만 찝어서 표현할 때 여기 찝어서 이렇게 한다면 세상에 이쁜 사람이 어딨어. 나 보세요, 나. 눈이면 눈, 코면 코, 입이면 입, 뭐 잘생긴 데가 있어야지 이걸 얼굴이라고 그러지. 참, 그래서 나는 결합의 오류야. 이런 것들이 모였는데도 이게 모였으니까 오류는 안 났다. 이런 게 모여가지고 제대로 안 모여지지, 그지? 당연히. 참, 여러분들은 그래도 내 얼굴을 보고 기뻐하시면서 하세요. 저런 얼굴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구나. 내가 이 말하면 여러분들이 싸해. 느낌이 왜 이렇게 느낌을 싸? 진짜로 나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거울을 안 봐요. 하루에 딱 한 번밖에 안 봐, 거울. 내 얼굴 내가 보기 싫어가지고. 왜 이렇게 생겼나 몰라. 흑백사고의 오류 답니다. 흑백사고의 오류. 원천봉쇄 오류. 예문 보세요. 사람들이 착한 행동을 별로 하지 않는 것으로 봐 인간의 본성이 착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임에 틀림없어 요구하고 원천봉쇄 오류 예문 보세요.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것이므로 이에 반대하는 사람은 청소년을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읽어보면 두 개가 비슷해요. 느낌이. 그때 이게 원천봉쇄 오류일까? 흑백사고의 오류일까? 왔다 갔다 해. 그때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 한 쌍의 반대말이 문장 안에 나와. 좀 좋다,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한 쌍의 반대말이 문장 안에 나오면 무조건 흑백사고의 오류야. 자, 흑백사고의 오류 예문 보세요. 착한 것이 아니라 착한 것, 악한 것 나왔죠, 이렇게. 근데 원천봉쇄 오류에 보면 하나도 그런 게 없어. 이에 반대하는 사람이 나왔으면 이에 찬성하는 사람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만약에 이에 찬성하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면 흑백사고의 오류야, 이게 지금. 다음, 의도 확대 오류. 의도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확대해서 왜곡하는 그런 경우를 의도 확대 오류랍니다. 요즘 이적 행위를 하는 사람이 많아.
하고 전제가 뒤에 있어요, 지금. 왜? 북한으로 식량을 보내자고 북한으로 식량 보내자는 게 이적 행위예요? 아니, 생각을 해봐. 북한한테 뭐 안 주고 우리가 참 더럽게 안 줄 때는 천안함 폭파되죠?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북한한테 50억을 주는 게 낫지. 그 젊은 생떼 같은 목숨 50명이 전사를 했어. 그게 나아요? 전사자 부모들한테 가서 물어봐. 북한한테 퍼주는 게 그렇게 나쁜 건가? 퍼줄 때는 그런 사고가 없었잖아, 그죠? 아니, 퍼준다고 할 때는. 근데 꽁꽁꽁꽁 안 퍼주고 할 때는 그렇게 얻어 터지잖아. 과연 뭐가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같이 먹고 살아야 돼요, 실은. 어느 정도 같이 좀 수준이 맞아야지 서로 무슨 얘기도 하고 평화가 정착이 되지. 오늘 이 시간에 끝났나, 이제? 북한이랑 지금 월드컵 예선전을 뭐 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 우리가. 스코어도 모르고. 뭐 하나 지금 보도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왜 그래? 북한이 삐져서 그래. 뭐 좀 달라는데 안 주거든. 남한에서 지금. 미국하고 짜고 안 주거든. 그러니까 북한이 삐져서 그렇다고, 지금. 북한도 어느 정도 살만해지면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북한 경제력도 좀 올라가야 돼. 그래야 통일됐을 때 나중에 우리도 좀 덜 손해를 보지. 지금 상황에서 통일이 돼버리면 큰일 날걸? 우리나라가 지금 남한이 그 정도 경제력이 되나요? 안 돼요. 지금은 통일돼서는 안 돼. 큰일 나. 서로가 큰일 나.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서로 맞춰놓고, 그래서 자꾸 서로 교류를 해서, 경제 교류를 자꾸 해서, 우리 대기업,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가서 경제 개발해주고, 그러면 우리 일자리 생길 거 아니야, 그죠? 우리 젊은이들한테도 좋고, 서로가. 그렇게 돼야 돼요. 자, 다음에,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 따릅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 연민에 호소하는 오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잘 범하는 오류예요, 이게.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하지 마, 그러면. 저는 벌써 6개월 전에 회사에서 황당하게 퇴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밀린 3개월치 월세하고 자기 월급하고 별로 관계없어, 논리적으로. 하긴 불쌍하긴 해. 6개월 전에 퇴직을 당해가지고 돈을 못 버는데 3개월치 그 월세 밀렸다고 저 집주인이 방 빼! 그것도 그렇잖아, 그죠? 보증금에서 까면 되지 뭐. 그걸 방 빼라 그래. 무슨 이렇게 그 연민에 호소하는. 여러분들도 해봤을걸? 선생님 저 아파요. 조퇴 좀 시켜. 있었을걸? 남편이 저녁을 안 먹고 들어왔는데 저녁을 차려다 나 아파. 그러면 어떻게 남편이 시켜 먹어야지 어떡할 거예요, 그죠? 다 해봤어. 나는 큰일을 한번 겪은 적이 있어가지고 진도가 바빠서 말은 못하고 참 얘기해주고 싶은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 얘기해줄게. 우리 마누라한테 진짜 쫓겨날 뻔한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어요. 자,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 이게 뭐냐면요, 대중심리에 호소하는 오류를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라고 그래요. 그 영화 대단한 걸작인가 봐. 1200만을 120만이라고 써놨다. 이번에 무려 120만 관중, 1200만으로 바꿔. 그 공 하나만 더 쳐. 이번에 무려 1200만 관중을 동원했다니 말이야. 사람들이 많이 본다고 좋은 영화 꼭 아니죠, 그죠? 야, 김치냉장고는 김치가 최고야, 최고. 왜? 제일 많이 팔렸대. 제일 많이 팔렸다고 그게 가장 최고는? 아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바로 뭐야?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예요. 다음에 역공격의 오류. 이건 형제 자매 시간에 집에서 많이 범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장 잘 들은 예인데, 대학교 1학년 누나가 토요일 날 BTS 공연 방송이 있다고 6시에 오후 집에 그걸 보려고 들어왔는데 조금 늦었어. 6시 한 5분쯤에 들어왔어. 그랬더니 고3 남동생이 코리안 CD를 이미 틀어서 다시 보고 있어. 참, 나는 BTS 보고 싶은데 저게 휴대폰을 보면 돼. 휴대폰 또 재미가 없어. 조그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누나가 야, 한마디 해. 너 고3이 너 공부 안 하고 TV 볼 시간 있냐? 맞는 말 했어, 그죠? 그랬더니 고3 동생이 그런 누나는 작년에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런 대학 갔냐? 참. 이런 일 많죠, 그죠? 형제지간에. 이게 누가 오류를 범한 거야? 동생이. 똑같이 공격을 한대. 역공격은 똑같이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담배를 피면서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중학교 2, 3학년쯤 돼 보이는 애들이 담배를 피고 있는데 내가 담배를 물고서 야 인마 야 너들 막 그 어렸을 때 담배 피우면 뼈 사가 임마. 걔네들이 나한테 그래. 그런 아저씨는요. 누가 오류 범한 거야? 학생들이 범한 거예요. 역공격의 오류는 똑같이 공격한 사람이 범하는 거예요. 그 앞에 쪽에서 범한 게 아니야. 이게 역공격이 똑같이 공격하는 거. 그거 이외에도 애매어의 오류라는 게 있어. 밑에 보세요. 애매어의 오류. 애매어의 오류는 뭐냐면요. 다이어를 사용할 때 다이어, 즉 한 단어가 두 개 이상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다이어죠. 그때 어떤 한 가지 뜻으로 시작이 됐으면 얘기가 그걸로만 가야 되는데 갑자기 다른 뜻으로 변해버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부패된 음식은 냉장고에 여기에 부패할 수 있는, 쉽게 부패할 수 있는 음식은 냉장고에 보관해야 돼. 그런데 우리 사회가 쉽게 부패를 해.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냉장고에 집어넣어야 돼. 부패의 의미가 다른 거지, 그죠? 그런 게 이제 애매어의 오류. 다음에 애매문의 오류는 몰라도 됩니다. 다음에 재정의 오류도 몰라도 돼. 논점 일탈의 오류. 이야기하고자 하는 논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의 통일성을 위배하는 경우요. 대화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 예를 들어서 이제 고3인 아들내미가 고2 정도 됩시다. 고3은 그런 말 자격도 없고 고2 아들내미가 여름에 이제 그 1학기 기말고사를 끝내고 여름방학 앞두고 성적표도 갖고 왔어 어제. 근데 성적이 좀 안 나왔어. 그 다음날 아침을 먹으면서 아빠 우리 올 휴가는 어디로 가요? 아빠가 너 성적이 그게 뭐냐? 누가 오류 범했어? 아빠가. 지금 아들은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 그러면 아버지는 뭐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 근데 왜 갑자기 성적 얘기가 나와 거기서? 승질나게 그지? 핑계 댈 거 없으니까 이제 성적 갖고 핑계 대는 거야. 그게 논점 일탈이야. 누가 어떤 사람이 관점을 딱 잡아서 얘기를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른 화제를 끌어가야지. 전혀 다른 화제로 시작한단 말이야. 그럼 듣는 사람 기분 되게 나쁘죠, 그죠? 그게 논점 일탈의 오류. 다음에 복합 질문의 오류. 요거는요 흔히 청문회 때 발생을 많이 해요. 청문회 때.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무슨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답을 얻고 싶어. 자,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증인 창의군은 본 위원의 질문에 증인은 예, 아니오로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증인은 최근에 야동을 본 적이 있습니까? 참, 예라고 하자니 쪽팔리고 아니라고 해도 쪽팔려, 그지? 왜 최근에 안 보고 예전에 봤다는 얘기 아니야? 아니오지, 그지? 남자라면 야동을 안 보면 남자가 아니죠. 우리 중고등학교 그 남자 학생을 아들로 둔 엄마들이 크게 착각하는 게 우리 아이는 그런 거 안 본다요. 참, 착각도 참. 그래서 내가 학부형들한테 그렇게 믿고 계세요. 그냥. 뭐라고 그래, 그거를. 그렇게 말하면 학부형들이 웃으면서 선생님, 말투가 좀 이상해요. 아니, 그냥 그렇게 믿고 계세요. 내가 뭐라고 그래. 그런 게 이제 복합 질문의 오류. 다음에 인신공격의 오류와 다음에 정황의 호소하는 오류가 서로 비슷해요. 두 개 다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는 거야. 인신공격 오류는 내가 공격하고자 하는 그 상대 자체의 인격을 모독을 해버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욕설은 다 인신공격의 오류야. 야, 이 개새끼야. 아니, 사람 새끼를 왜 개새끼로 비하를 시켜. 인격을 떨어뜨린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그 상대방 자체의 인격을 모독하는 오류를 인신공격의 오류라고 하고, 정황에 호소하는 오류는 뭐냐면 이 사람을 공격해야 되는데 이 사람에 대한 공격할 게 별로 없어. 이 사람 주변의 것에 대해서 공격할 게 있어. 그래서 이 사람 주변의 것을 어거지로 끌어들여.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요. 어린 초등학교 다니는 2학년 철수한테 철수 엄마가 야, 철수야, 영희랑 놀지 마. 철수가 엄마 왜? 영희네 부모 이혼했대. 영희네 부모 이혼한 거하고 영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영희네 부모 이혼하면 영희가 나쁜 놈인가? 영희가 나쁜 짓 해서 영희 부모가 뭐 이혼했어요? 아니잖아, 그죠? 영희 자체가 나빠서 놀지 마가 아니라
영희의 주변 상황을 가지고 지금 놀지 말라고 하는 거죠. 영희를 깎아내리고 있죠. 그런 게 뭐야? 정황에 호소하는 오리요. 차라리 영희는 나쁜 애야 이랬으면 이게 바로 인신공격이 오리야. 자, 59번 봅니다. 논증 방식 문제 풀어오라고 그랬죠. 네. 하듯 보이죠? 하듯 두 번째 줄에 끄트머리 보면 하듯 도약대가 있어야 하듯. 논증 방식 결국 서술 방식 묻는 거 이것도 뭐예요? 유추죠. 유추. 유추 귀납 추론. 1번 미국 헌법은 미국 시민의 투표권을 보장한다. 미국 여성은 미국 시민이다. 그러므로 미국 헌법은 미국 여성의 투표권을 보장한다. 할 적에 대전제 첫 번째 문장이 미국 시민이고 결론에는 미국의 여성이야. 작아졌어 커졌어. 연역 추론. 나는 유해한 모든 일을 피하려고 한다. 하여튼 첫 문장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대부분이 다 연역 추론이에요. 첫 문장에 모든이 나오면 연역 추론. 끝 문장에 모든이 나오면 귀납 추론일 가능성이 거의 뭐 99%야. 전자레인지는 전자파를 그때 전자파가 유해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다음에 그러면 모든 유해한 것에 뭐가 포함돼? 전자레인지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죠? 작아졌지요. 그러니까 연역 추론. 그러니까 앞에 첫 문장에 모든이 걸리면 그 뒤에 안 읽어봐도 거의 다 연역 추론이야. 끝 문장에 모든이 걸리면 그 귀납 추론이야. 3번 전선을 통한 전기의 흐름은 도관을 통한 물의 흐름과 유사하다, 비슷하다, 뜻이처럼 같이 이거 다 뭐요? 유추. 귀납 추론이야. 주말이면 동네에서 크고 작은 문화재 행사를 한다. 박물관에서는 다양한 문화재들이 항상 전시되어 있으며 대학로의 소극장이나 예술의 전당 같은 문화 공간에선 다양한 공연이 열리고 있다. 문화는 그때 크고 작은 문화 행사가 나왔고 첫 문장에 두 번째 문장에 이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나왔지요. 작아졌지요. 연역 추론이지. 60번 기출문제, 최근 기출문제. 여기 논리 파트는 기출문제와 예상 문제 구분 없어요. 문제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많이 문제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놨습니다. 자, 진리가 사상의 책에 있어 제일의 덕이 듯이 유추 유추 문제가 많아 최근에 보면. 자, 1번 의지의 자유가 없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면 뭐 전제 결론 순서네. 인간의 의지는 자유롭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추론, 무슨 추론? 연역 추론. 이해되셨어요? 다음에 2번. 여자는 생각하는 것이 남자와 다른 데가 있다. 남자는 미래를 생각하지만 여자는 현재의 상태가 더 소중한, 첫 번째 문장보다 두 번째 문장이 더 구체적이야, 일반적이야. 더 구체적이잖아. 그럼 연역 추론이지 뭐. 뭐 볼 것도 없어요. 첫 문장, 두 번째 문장만 따져봐도 딱 나와, 답이. 그죠? 다음에 3번. 우리 강아지는 배를 문질러주면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버려. 그리고 정말 기분 좋은 듯한 표정을 짓지. 그런데 내 친구 강아지도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모든 강아지가 다 그래. 귀납 추론이죠. 다음에 4번. 인생은 여행과 같다. 유추. 이 논리 문제는요, 무지하게 쉽게 나와요.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와요. 이 논리 문제를 어렵게 내면 손도 못 대.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어, 실은. 그래서 나오게 되면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와. 자, 61번. 논리적 오류가 같은 것.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전제. 왜냐하면 이하가 전제예요. 건강한 사람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게 뭐야 이거? 자, 앞문장 결론하고 뒷문장 전제하고 내용이 똑같아. 자, 전제문의 내용과 추론은 전제문의 내용과 결론문의 내용이 같을 수도 있다. 1번. 같아서는 안 된다. 2번. 뭘까? 배운 사람들이 있어 여기 지금. 정답? 2번. 같아서는 안 돼요. 왜 그럴까? 왜? 배운 사람들 얘기 좀 해봐. 왜? 내가 아까 추론을 뭐라고 그랬어? 추론의 정의. 새로운 생각을 이끌어내는 과정이야. 새로운 생각. 이 생각에서 새로운 생각. 그럼 이 생각하고 같아야 새로운 생각이야? 달라야 새로운 생각이야? 달라야 새로운 생각이야. 그러니까 전제문의 내용과 결론문의 내용은 절대 같아서는 안 됩니다. 근데 같으면 오류야. 이런 오류를 순환논 중의 오류라고 그래요. 다른 게 순환논 중의 오류.
순환 왔다 갔다 했다 해야죠. 창희야, 너네 집 어디니? 저희 집 뭐랄까 세강고등학교 뒤에요. 그럼 세강고등학교는 어디니? 우리 집 앞이에요. 그게 그거잖아. 그지? 왔다 갔다 했잖아. 순환론 중에 우리. 자, 2번. 미확인 비행 물체가 없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으면 이렇게 입증, 증명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 이 세상에 증명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 증명을 할 수 없는 거를 꼭 증명할 수. 너 귀신 있다고 믿어? 없다고 믿어? 있는 거 증명됐어 안 됐어? 그럼 없네. 그럼 누가 또 없다고 믿어 그랬어? 그럼 없는 거 증명됐어? 아니요. 그럼 있네. 똑같잖아요. 그죠? 그게 무지의 호소하는 오류야. 다음 3번. 지금 30분 가운데 10분이 손을 들어 반대하셨습니다. 손을 안 드신 분은 모두 제 의견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걸 딱 읽는 순간에 야 이거 원천봉쇄 오류 이러면 안 돼. 뭐가 있어? 반대가 있고 찬성이 있죠. 단어가. 반대되는 한 쌍의 단어가 있죠. 지금 두 개가. 예, 이건 뭐요? 흑백 논리 오류. 흑백 사고의 오류. 이게요. 이 3번 지문이요. 읽어보면 딱 원천봉쇄 오류 같아. 느낌이. 근데 그게 아니라고. 4번. A 지역에 생산한 사과도 맛이 없고 B 지역에서 생산한 사과도 맛이 없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맛있는 사과는 맛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성급한 일반화. 62번. 이 식당은 요즘 SNS에서 굉장히 뜨고 있어. 그러니까 엄청 SNS에서 굉장히 뜨고 있다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얘기야.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죠. 1번. 이 식당 음식을 꼭 먹어보도록 해.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집 이야기를 이 집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야.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 누구도 이 식당이 맛없다고 말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엄청 맛있는 집이란 소리지? 맛없다, 맛있다? 두 단어 나왔지요? 흑백 논리 오류, 흑백 사고의 오류. 그러니까 이 논리 오류도 포인트만 잡으면 돼, 포인트. 여기는 유명한 개그맨이 맛있다고 한 식당이니까 당연히 맛있겠지. 그러니까 꼭 여기서 먹어야 해.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라고 그래. 따라합니다. 위력에 호소하는 오류.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 요 두 가지 오류가 서로 비슷해요. 그때 위력에 호소하는 오류는 내 힘으로,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상대방을 억압하는 경우에 생기는 오류야. 근데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는 내 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한자성어 호가 호위. 범없는 동굴에 여시가 왕초라고. 여시가 호랑이 탈을 쓰고 호랑이 힘을 빌려서 다른 사람을 억압할 때 생기는 오류. 이게 정황에 호소하는 오류. 지금 누가 유명한 개그맨이 했으니까 다 오라 이런 식이야. 뭐요?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죠. 내가 말했으니까 이건 옳은 거야. 이 집 맛있어. 이건 위력에 호소하는 오류야. 4번. 이번에는 이 식당에서 밥을 먹자. 내가 얼마나 여기서 먹어보고 싶었는지 몰라. 꼭 한번 오게 되기를 간절하게 뭐 특별하게 오류 없어요. 이거는. 내가 먹고 싶어서 먹겠다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뭐 굳이 갖다 댄다면 뭐 연민에 호소하는 오류 정도. 그 정도. 근데 내가 보기엔 특별하게 이건 오류가 없어. 그 다음에 63번. 우연의 오류 배웠지요. 우연의 오류는 이렇게 가는 오류라고 했어. 이 상황에서. 근데 지금 예문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건 연역 추론이지. 이건 오류가 없죠. 그죠? 다음에 에메어의 오류에 여기 나오네요. 부패하기 쉬운 것들은 냉동 보관해야 한다. 세상은 부패하기 쉽다. 고로 세상은 냉동 보관해야 된다. 이게 에메어의 오류. 부패라는 단어를 다 각각 다른 뜻의 의미로 사용이 됐죠. 다음에 결합의 오류 할 적에 미국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그러므로 앞에가 전제예요. 미국 선수 각자는 세계 최고 기량을 갖고 있다. 무슨 오류? 이거는 분할의 오류지. 다음에 그 학생의 논술 시험 답안은 탁월하다. 그의 답안에 있는 문장 하나하나가 탁월해서 그게 모여가지고 전체가 탁월하다요. 무슨 오류? 결합의 오류 이게. 64번. 추론 방식이 다른 것은? 하고 문제 물었네요. 자 봅시다. 예수는 사랑을 부르짖었다. 공자는 이른바 인이예지. 처음부터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고 있죠. 그럼 귀납 추론이겠네. 일단 이 글은 1번 봅니다. 1번.
다른 거 찾는 겁니다. 신라, 고려, 조선시대 대부분의 백성들은 흰색 옷을 즐겨 입었다. 따라서 우리는 신라, 고려, 조선이 다 우리에 포함되죠. 그죠? 귀납추론이네. 개미가 겨울 양식을 비축하는 것이나 벌이 꿀을 모아두는 것을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개미, 벌, 구체적 사례가 나와 있죠? 귀납추론이네. 노벨상을 타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이게 결론이야. 그것은 사람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것으로 알 수 있듯이 그거 때문에 노벨상을 타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이게 뒤에 있는 게 전제예요. 실은. 전제가 더 커요.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게 노벨상뿐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연역추론이지. 그러니까 전제 결론으로 나누는 게 이게 일단 일이야. 뭐가 전제고 뭐가 결론문인지 이걸 나누는 게 일이라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민요는 애조를 띠고 있으며 중국, 일본 등 아시아의 대다수 국가의 민요도 애조를 띠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 국가의 민요 다 앞에가 다 더 작죠. 뒤가 더 포함되죠. 그러니까 귀납추론이지. 다음에 65번. 미생물을 실험실에서 배양할 때 어쩌고 저쩌고 그래놓고 인류라고 예외할 수는 없다. 이게 뭐예요? 인류와 미생물은 서로 비슷하다라는 의미지. 그러니까 유비추론이에요. 유추. 요게 수능 기출 문제. 요게. 최근에 유추 문제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나마도 일부러 내가 수능 문제에서 빼놓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옆에 보면은 예상 문제라고 써 있잖아. 그지? 예상 문제는 주로 내가 수능 기출 문제에서 이제 여기 우리 그 공시에 나올 만한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을 뽑아다가 이제 놓는 거야. 내가 만든 문제 거의 없어요. 나도 다 발췌해서 만들지. 그 온 세월에 내가 문제를 창작을 하고 있어. 나 그런 정도 실력 안 돼. 자, 그렇다고 내가 만든 문제 안 나와. 내가 만든 문제 안 나와. 그 문제. 1번. 유행이란 시류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머리를 빨갛게 염색하는 이번 유행도 머지않아 바뀌게 될 것이다. 뭐가 전제고 뭐가 결론이야? 앞에 게 전제, 뒤 게 결론이야. 그럼 무슨 오류야? 이거래, 이거. 우연의 오류야, 이게 바로. 즉, 유행이란 시류에 따라 변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야. 그죠? 일반적인 거. 그러니까 빨간 머리도 변할 거야. 나중에 이거 사라질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음에 2번. 비슷할 것이다. 예. 다음에 3번. 우리의 몸의 특정 부위에 신경이 손상되면 큰 고통을 겪게 되는 따라서 정보통신이 마비되면 우리 사회는 뭐뭐듯이 뭐뭐처럼 뭐뭐 비슷하다 유사하다는 없어도 읽어보면 이게 유추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유추 문제가 나온다면 조금 더 개발된 데면 이제 눈에 띄는 그런 말들이 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문장에서. 그래서 문장을 읽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문제가 나와야 시간을 끌 수 있게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발전시킨 문제지. 3번. 유사할 것이다. 5번. 한 번 청소했다고 해서 방안이 늘 깨끗한 것은 아니다. 우리의 마음도 한 번 반성하고 한 번 좋은 뜻을 가졌다고 해서 늘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은 아니다. 뜻이처럼은 없지만 이거 유추 맞죠? 읽어보면 그래요. 내용이.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유추 문제가 자꾸 나오게 되면 눈에 띄는 확실한 증거, 확 풀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자꾸 문제에서 제거할 가능성이 높아. 자, 다음에 66번. 우리는 무조건 좋은 것이고 남은 무조건 좋지 않은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무슨 오류? 예,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 반대말 나왔잖아. 딱 지금. 예, 흑백 사고의 오류, 흑백 논리 오류. 1번. 사장님은 우리 사원을 가족으로 대하겠다고 했어. 난 해결될 언어가 없어. 아들을 해고시키겠어? 아까 배웠잖아요. 애매어의 오류. 자녀, 가족이란 단어는 가족과 같은 관계, 비유적으로 쓸 때도 있죠. 그죠? 모든 사장님들은 항상 사원들한테 가족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모든 시어머니는 처음 며느리가 오면 딸같이란 말 써요. 딸 같은 거지 딸이 아니야. 착각하지 마세요. 여자들. 또 며느리들도 그래. 시어머니한테 어머니처럼 제가 어머니처럼 모실게요. 어머니처럼이지. 어머니는 아니에요. 그게 문제지 뭐. 다음에 2번.
사람들이 착한 행동을 별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인간의 본성이 착한 것이 아니라 반대말 나왔네. 착한 거, 악한 거. 3번, 아버님 산소로 옮기고부터 사업이 엉망이야. 아무래도 산소를 본래 장소로 다시 옮기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인과관계 없는데 인과관계 있는 것처럼 꾸며대고 있죠. 잘못된 인과관계 오류.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거 인과관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풍수지리설 때문에. 그럼 나같이 현충원에 모신 사람 어떻게 되는겨? 어? 그래서 내가 뭔가 안 돼. 아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도요, 한 2, 3년 뭔가 이렇게 안 되더라고. 아니, 안 되는 게 아니라 하기가 싫었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기력이 소진된 듯한. 그게 나중에 이제 그 어른들한테 여쭤보니까 아버지 보내고 나면 그렇게 된대. 이게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버지하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우리 세대가 그래요. 친한, 서로 잔정이 있는 그런 세대가 아니야. 아버지를 싫어하면 싫어했지 좋아하는 세대는 아니거든. 그런데 이상하게 아버지를 보내놓고 나서 나 장례식 때 진짜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렸어. 슬프질 않더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참 나쁜 놈이에요. 근데 그로부터 한 2, 3년 동안 굉장히 막 무기력해지는 거야. 그리고 한 1년 만에 내가 너무 막 지친 듯한 느낌, 약간의 저 우울증도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어디론가 가고 싶어서 어디론가 갔는데 가서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와 있어. 아버지 비서 앞에. 그래서 내가 정신과를 갔어요. 처음으로. 가가지고 이 얘기를 했더니 정신과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아버지가 당신이 싫어했던 게 아니다. 당신이 지극히 아버지를 사랑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 있지. 그 어떻게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아버지한테 어떻게 가냐. 아버지가 싫다면. 그러니까 아버지를 잃은 그런 충격이 나한테도 왔던 것 같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람이 살아보니까. 4번, 만일 전구에 불이 켜지면 그 전구는 상태가 양호한 것임에 틀림없다. 아침에 확인해 보니 전구의 상태는 양호하다. 그러므로 전구에 불이 켜질 것이다. 틀림없다 하고 그 뒤에 두 문장 엮어보면은 앞뒤가 똑같아. 그죠? 순환론 중에 오류. 5번, 결합의 오류. 아까 나왔던 예문이죠, 이거는. 다음에 교과서 주요 지문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꼭 공부하시고, 다음에 거기 그 김희동님 선언서 해석도 다 돼 있고 설명도 다 돼 있어요. 하나하나. 적어도 이 글에 나오는 한자는 좀 외워. 이 김희동님 선언서에 나오는 한자는 꼭 좀 외우세요. 그리고 오늘은 내가 착각을 했는데, 그 몸살 후유증 때문에, 내가 앞으로 계속 나눠주고 있는 교과서 지문에 김희동님 선언문 원문 전체가 다 나오고 거기 문제도 다 나와요. 그거 있을 거예요. 풀다 보면은, 요거 공부하고 그거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에 민족문화의 전통과 개성, 내가 왜 중요하다고 한 지문 있었어. 그것도 이렇게 해놨어. 좀 대신되면은 여기 있는 한자어도 좀 외워놓으세요. 여기 있는 한자어도. 이 민족문화의 전통과 개성에 나오는 한자어들은 그렇게 어려운 한자어들이 아니야. 이 기본 한자에 내가 보기에는. 다음에 넘어가서 84쪽에 허균의 유제론. 허균의 유제론. 이거 한번 지문 나왔었죠, 우리 문제. 호민론. 그거예요. 자, 넘어가서 실전 예상 문제가 나오는데, 그 다음 시간에 몇 개를 할지 모르는데 3시간 반 동안에 과연 장문 독해 몇 개를 할 수 있을까? 제가 그 문제 수는 딱 정확하게 100문제고 지문 수는 정확하게 30지문이에요, 이게 지금. 이 중에서 30지문을 다 못해. 난 30지문 할 수 있어. 그냥 읽으면 돼, 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에 30지문 풀기도 힘들어. 제대로 풀려면. 그래서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15개. 지문. 몇 번까지인지 몰라. 하여튼 지문 15개. 절반만, 딱 절반. 15개 지문만 푸는데, 일단은 어떻게 푸시냐면, 한 지문에 문제가 4개 있으면 4분을 잡아. 문제 풀이 시간을. 6분을 잡아. 그러니까 문제수 곱하기 1분 30초로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3문제면은 5분.
네 문제면 6분, 두 문제면 4분, 요 정도로 잡으세요. 다시 두 문제짜리 지문이면 4분, 세 문제면 5분, 네 문제면 6분, 다섯 문제짜리는 없어요, 여기. 그렇게 해서 일단 1차 풀어. 자기 실력으로.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풀 적에는 시간을 재지 말고 하나하나 다 찾아가면서 풀어서 선택지 내용이 어디 있나 다 표시해가면서 완벽하게 내가 얘기했죠. 그렇게 해오라고. 그렇게 해야지 자기 공부가 되는 거지. 한 번 풀고 해답지 보고 채점하고 와 이러면 이거 공부 안 된다고 이거. 그렇게 하시면은 또 그런 다음에 내가 설명을 해 수업 시간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지문을 쭉 한번 보세요. 그러면 지문 몇 분 봐? 최소한 3번은 봐요. 적어도 여기 있는 이 지문들은 여기 장문 독해 30지문은 지문의 내용이 첫째 좋은 것들. 여러분들 꼭 읽기 자료로 활용할 만한 것들을 내가 넣어놨고 다음에 문제도 좋은 것들. 문제 중에 우리 공시와 관련이 없는 문제는 한두 문제, 한 지문에서 한두 문제씩 뺀 것도 있어 내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15번까지 1번에서 15번까지가 대체 아니 저기 첫 번째 지문에서 15번째 지문까지 해오시는데 이 30개 지문 중에서 내가 기억하기에 한 13번째인가 12번째 지문까지가 수능 기출 문제에서 내가 발췌를 한 거고 나머지 이제 17개인가 16개가 저 모의 학력평가 있죠? 오늘 학교 때 그 수능 평가원에서 봤던 모의 학력평가 거기서 이제 좋은 문제와 지문을 발췌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쪽을 풀어보는 게 아무리 기출 문제가 많으니까 실제 수능 문제가 많으니까 더 유리할 거예요. 그래서 지문 몇 개? 15개를 그렇게 정확하게 좀 시간이 걸려도 하루에 한 2지문씩 풀면은 그죠? 2지문 뭐 3지문 이렇게 정해놓고 풀면은 충분히 풀죠. 예.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